그럼 이번 시간에는 극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공부할 꼴은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인데요. 그럼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은 꼴이 나왔을 때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같은 거네? 이러면서 위아래를 약분하고 이것이 1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와 분모가 커지는 상태, 아주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상태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1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이와 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분자와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정지해서 정확하게 필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분자와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세 가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음의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분모도 n이 커지면 따라서 계속 커지고요. 분자도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 값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분자와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인 n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n분의 1이 되고요. n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1이 되고요. 그리고 n제곱분의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n분의 1은요, 그렇죠, 0으로 가죠. n제곱분의 1도 0으로 갑니다. 그리고 n제곱 플러스 3도 0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 1분의 0이 되겠네요. 결국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까요? n제곱 플러스 4n 그리고 2n제곱 플러스 3.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 항인 n제곱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죠. 2 플러스 n제곱분의 3 그리고요 3 플러스 4 나누기 n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0으로 가고요 0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3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확인해 봅시다.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4n제곱 플러스 2는요.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인 이번에는 n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렇죠. 1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4의 n 플러스 2 나누기 n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분모는 1이지만 분자는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커집니다.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무한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와 같은 수열이 주어졌을 때는 굳이 앞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의 정의를 공부했을 때처럼 n에다가 1, n에다가 2 이렇게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조금 일반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제 1번 같은 경우에 분자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면 최고차항을 비교하면요,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큼을 알 수가 있죠. 2번은 어떤가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습니다. 3번은 어떻습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제를 직접 풀어보면 알겠지만 분모가 차수가 큰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분자와 분모가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여 3분의 2네요. 이렇게 극한값을 확인하면 되고요. 분자가 오히려 분모보다 차수가 큰 경우에는 그 수열은 발산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케이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입니다. 그럼 이런 꼴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꼴의 식에 만약에 근호, 제곱근이 포함된 경우는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근호가 없는 경우라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의미가 파악이 잘 되시나요? 구체적으로 선생님과 같이 예시를 통해서 위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선생님이 기억이라고 하고요, 이 방법을 니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적용해 봐야겠죠.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근호가 이와 같이 식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분자의 유리화를 위해서는 분자의 식과 합차 관계가 되는 다음과 같은 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분자에만 곱해주면 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동시에 분모에도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식을 계산해보면요, 분자는 4n제곱 플러스 n의 마이너스 4n제곱이 되죠. 분모는 일단 그대로 있겠네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꼴이?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주기로 했죠. 그럼 지금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 이게 뚜껑 안에 있죠. 1차입니다. n으로 나누어 주면요, 분자는 1이 되고요, 분자는 뚜껑 안으로 들어가면서 n제곱이 됩니다. n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2가 됩니다. 그러면 n분의 1은 0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를 계산을 하면요, 4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호가 포함된 수열의 극한값은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니은의 방법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죠?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최고차항으로 묶어내면 됩니다. 그럼 최고차함이 n제곱이기 때문에 n제곱으로 묶어내면요. 다음과 같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n분의 2는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면은 결국 n제곱만 남기 때문에 n제곱에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보면 계속 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수열을 발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극한값의 계산을 한 두 가지 방법,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부해 두도록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